2014학년도에는 각자 연구 교과와 주제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각 교과에서 진행 상태가 우수한 대표 학생들의 발표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발표는 내년과 후년에도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목은 모덕이고 1학년 전반 박준용, 주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새로운 태도 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전반 22반 박준용입니다. 선생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번 수능문 발표의 대상 과목으로 무덕을 선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제 발표와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거나 또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 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된장이랑 김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무섭고도 이상한 말입니다. 된장면이 2000년대에 유행하고 김치는 요즘 새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비슷하고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남성에게 데이트나 결혼 비용 등을 전적으로 전가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 돈을 목적으로 이성교제를 하거나 성을 부위로 삼는 여성, 예의가 없고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스럽거나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많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풀이를 보면 그 행동 또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을 17개의 기사의 통계를 종합해 찾았습니다. 그중 여성에 한정된 통계 17개를 보면 여성 성형수술 세계 1위, 낙태 세계 1위, OECD 국가 중 여성 사회 기여도 34개국 중 34위, 여성 사치품 소비율 1위, 데이트 비용 부담률 최하위, 출산 세계 최저 1위, 정신적 남성 학대 사례 세계 1위, 직업에 따른 남성 차별 세상 세계 1위, 직장 내 여성의 휴가, 무단이탈, 결근 세계 OECD 1위 등으로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 자료들이 모든 한국 여성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10에서 40%의 여성이 그렇다고 나와 있으며 일부 여성만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통계와 최근의 인권 침해 사례 통계들을 보면 한국이 더 이상 여성이 억압한 국가는 아니며 일부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노년층이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습을 따라서 성차별을 하지만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양성평등 교육으로 인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 또한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하는 일부 여성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순환 구조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마케팅의 원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프리미엄, 감성, 꾸미기 시대죠. 상품들은 점점 고급화되고 최고 품질, 천연 100%, 튀기지 않은 최고급, 어우러진 이런 시도가 붙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보통 여성들과 부모들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고 사치품을 사고 그것을 자랑하고 셀카를 찍어서 올려서 질투와 가까운 감정들을 유발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게 하고 자랑시키는 게 목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나 위에 보시는 과거 사진과 같이 내용으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SNS는 사치품으로 자신의 재력과 여유로움을 과시하는 자랑용 일기가 되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사치품과 비싼 커피와 흔히 말하는 뽀샵한 얼굴과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금액에 대한 의존들은 무직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남성한테 들어가고요. 남성들이 이 지속적인 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를 들어줍니다. 가리지만 여기서 김치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자연스럽게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유발하게 되며
위에 통계와 같은 부작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짚는 것이며 좀 더 원인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급속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20세기의 여성 인권 운동이 확산되며 여성들의 권위는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거의 성평등에도 가까워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중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복지가 있었으며 이는 여성들에게 대표적으로 여성 할당제나 여성 전용 구역이나 시설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보장해주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현재는 그 정도가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성 전용 구역 또는 여성 전용 시설은 현재 여성 전용 주차장, 인력개발센터, 수영장, 지하철 전용칸, 여성 안심택배, 도시식 여성 전용 저속수 절반 이상, 임대 아파트 제도, 헬스장, 대출, 사우나, 택시, 휴게실의 장소와 단체들의 자발적인 제도가 있으며 여성 할당제는 불필요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이 격전되어서 남성 할당제나 남성 전용 구역도 생기는 시점입니다. 충분한 제도 마련으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고쳐진 지금에도 아직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되는데요. 저는 이를 악용해서 나는 약자니까 네가 잘해줘야 돼. 너 지금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등의 마음가짐과 기존의 남성 차별적 태도인 이런 건 남자가 개선해야지, 남자가 먼저 챙겨야지 등을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정 수혜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가 아님에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원인은 이러한 일부 여성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비양심적인 일부 여성들을 비판해야 할 사람들은 점점 태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악플이나 모욕을 주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남성 혹은 소수의 여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 여성들을 향해 욕을 하면서 몇백 년 전의 성차별적 태도인 여성은 집에만 있으라,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확산하고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행위를 근거로 들어서 이것을 옳다고 주장되는 말도 안 되는 발언합니다. 인사리 스프레드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남성과 여성에서 서로의 상호 간의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결 방향에 대한 태도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로를 인정하는 노력,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성과 여성 둘 다 서로의 차별을 억제하며 이기적인 태도와 의존을 버리고 서로 인식의 변화를 응원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취해야 합니다. 예시로 남성인권운동가 고 성재기 대표는 역차별의 문제점을 호소하다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자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후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시선은 차가워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적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약자로 취급하며 합리화를 하거나 피해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미 남성과 거의 비슷한 관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소소한 차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두 성에 남아있는 성 역할에 대한 구별이나 편견의 돈이나 어느 한쪽이 불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남성과 여성 둘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자신이 불리해졌다면 자신의 성이나 외모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불리함이 합당하지 다른 이유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만약 성차별이 맞다면 여지없이 고쳐야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약자를 취급해서 저는 약하니까 당신이 이것을 해주세요 등의 태도는 성차별을 스스로 만들어서 악용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셋째, 서로의 인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성 문제는 한쪽 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보통의 성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데 앞서 말한 두 가지의 태도를 갖추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넷째, 서로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분되는 역할의 보상은 최대한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지사라는 한체성 아십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출산이나 남성의 군대와 같이 인간 신체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한 역할 부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 가산점 제도나 차선책이나
군 복무 기간 문제,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관련된 문제는 점차 확립되어가는 반면에 남성이 받아야 할 보상들은 아직 토론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반세기 이상 징병제가 계속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군인들 자체를 지치기는 개라고 비하하는 등 당연히 남성들이 해야 되는 일로 보는 차별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에서 원하는 것을 최대한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어서 합의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출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입장을 이해해주며 보상이나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범죄를 여성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옳지 못합니다. 사실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 남성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과 재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약자라고 해서 일방적인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의도적인 계획으로 남성이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것은 꽤 발생하는 일이고 대부분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항소를 했어야 겨우 무죄를 인정받지만 이런 일은 사람들과 언론이 관심이 있어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무속 국 같은 거예요. 학문으로까지 끌어들인 서정범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대학에서 성폭행 혐의로 소송 제기를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감싸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피해자 위주 재판으로 흘러갔으며 그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서 씨는 결국 합의를 반강제로 당했으며 후에 무혐의가 밝혀지고서도 사과 한번 제대로 된 판례 한번 받지 못한 채 노안으로 타락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총여학생의 대표였던 두 여성이 현재 정치계로 진출해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남성연대, 현 양성평등연대 전 남성연대에서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개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성범죄 유명이라는 제목으로 5분짜리 방송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6번째, 드라마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여성이 부유한 남성과 결혼해 성공하는 이야기는 요즘 드라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이죠. 그러나 이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노력한 요소가 없는데 단지 착하다, 예쁘다 정도의 이유만으로 드라마에서 지나치게 미화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자는 꼭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들이 알아서 와주고 자신은 내가 착해서 나중에 복을 받을 거야. 난 복을 받을 거야. 등의 드라마의 허구 설정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적으로 직접 행동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심각하면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학력,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에 이 드라마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실제처럼 일어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꼭 드라마가 아니라도 소설, 게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7번째, 일부 사람들의 생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여성학자들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여성은 사회에 진출하는 가로막는 벽이라는 뜻의 유리천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요즘 기사들을 살펴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여성의 옆에들이 모르 퍼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유리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히 그동안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이지 여성의 하대바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에 같은 선동엔 증거와 논리가 없고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다시 돌아와서 변질된 여성학자들이나 전문적이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여성이 약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반박이 가능하며 덧붙이자면 반대로 여성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루머 또한 대부분 사실이 아니니 이것들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거짓을 믿게 되면 평생의 저해가 되면 당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은 인간관계의 양심과 도덕의 기본입니다. 사람 이해의 목적을 가진 연애나 만남이나 결혼은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목적을 가져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태도의 기본이 됩니다.
불신 사이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진실한 소통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는 여성들이 많아진 현재 2014년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8가지의 새로운 혹은 당연할 수도 있는 태도는 지금보다 보다 객관적으로 생각되어서 받아들여져야 할 시도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여성의 인권 향상과 성 역할 구분 축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그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기준의 태도와 정책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차별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면서 진정한 평등과 나오는 합리적 차별을 지향하면서 역차별을 경계해야 하는 태도, 우리는 항상 그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자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양성평등을 위해 가져야 될 새로운 태도에 관한 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한 지하로 감사합니다. 네, 양성평등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한 강준호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부분의 연구를 진행한 1학년 3반 김태영 학생입니다. 주제는 피자고라스 정리의 새로운 진행 방법입니다.